안녕하십니까. 금판다 TV의 정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이 내 채널이 이제 포코민의 일상이기 때문에 포코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것들을 소소하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재미있는 채널은 아니죠. 그래서 또 그래도 이제 뭐 관심 있는 사람은 뭐 구독을 눌러주니까 고마울 따름입니다. 어저께 저의 일상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무슨 뭐 이벤트가 있으니까 또 영상을 찍겠죠. 그래서 어제는 이제 우연히 내가 극지 연구소를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각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데 어 그때 이제 이번 차에 이제 월동대는 이제 구성이 됐는데 하계 연구대가 좀 이번 하계 연구대가 뭐 규모가 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이제 또 보조해줄 3개월 파견자를 이제 이렇게 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이미 이제 2명이 뽑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모르는 내 생각에 이게 내피셜인데 나를 보기 위해서 그러게 이제 일부러 그것을 이렇게 공고를 내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요즘 일이 이제 바쁘기 때문에 면접을 보러 오라 그러면 못 갈 수도 있었어요. 바쁘니까. 근데 다행히도 줌이라는 이게 화상 회의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날 어제따라 이제 유난히 이제 바빴어요. 어제따라 유난히 바빠가지고 어제 바쁠 텐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그에서도 지원을 하더라고 줌이.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자체 테스트를 해서 잘 되네. 그래서 현장에서 토크의 문자가 이제 창문에다 이렇게 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우리 쫀득쫀득한 실리콘 접착제 있잖아요. 아주 쫙쫙 달라붙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떼려고 해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리창에 그래 붙어 있고 띄고 거기다가 이런 비닐로 거기에 붙어 있는 양면 테이프 붙은 비닐이 있죠. 그거 딱 붙여놨는데 다음에 쓰려고 영상 찍을 때 쓰려고 놔뒀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좀 이제 미안한 건 이제 현장에 소음이 있으니까 이게 소리가 잡음이 생길 줄 알았더니 다행히 이제 휴대폰에 꼽아가지고 쓰는 마이크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좀 소음이 안 들어가도록 그냥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쪽에서 면접관들이 좋아하더라고. 생동감 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다행이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렇게 맨날 이렇게 이제 면접 대상자하고 앉아서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 항상 그 식상한 질문이잖아요. 뭐 이것이 어땠냐, 저것이 어떻냐 하고 뭐 인성 테스트 같은 거, 뭐 기술 테스트 같은 거 이제 구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질문이죠. 그래서 보여지는 배경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중장비는 이제 연구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깊이 있는 질문을 들어갈 수가 없죠. 음, 그래서 중장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이제 중장비에 대해서 얼마큼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나는 꽤 이제 심오하고 좀 깊이 있고 좀 어려운 걸 물어볼 줄 알았더니 이게 어려운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건 필요 없죠. 이제 장비를 운영한다는 것은 뭐 기술사 수준의 어떤 지식 수준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어떤 기능적인 것만 이제 이해하고 있고 그냥 정비 정도만 어떤 고정 유무를 정확히 판단해내고 그 부품을 교체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실력만 있으면 돼요. 이게 어떤 기능사 2급 정도만 있어도 된다고. 그래서 포크레인 운전수가 기능사 2급까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나는 그것도 기능사 이제 기관 기능사인데 이제 원래 엔진 하체 엔진 다 이제 포함된 건데 어느 시점부터 이제 분류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갱신을 했는데 샤시로 할 것이냐, 셰시로 할 것이냐, 기관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이왕이 뭐 기관으로 해달라. 기관 기능사가 건설 장비 기관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옛날에
강주에서 전남 중장비학원 다니면서 할 때게 그 처음 해가지고 이제 면허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근데 그 그때는 이제 어떤 그 기능적인 데서는 잘 됐는데 어떤 구두 질문에 있어서 어떤 그 할 때게 나는 이 뭐 그 정도면 충분히 합격시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 어떤 그 그때 심사관들이 다 고등학교 선생들이라고 고등학교 공고 선생들 떨치더라고.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래 그러면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이제 그 같은 그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그 자동차 정비를 배우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동차 장비가 이제 그때는 이제 걔들도 이제 정비를 배우다가 이제 포기한 상태죠. 그 자동차 장비가 그냥 어려운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나는 이제 이 돈이 없으니까 공구사 그때 공구를 한 그 그때가 5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공구 이렇게 공구를 이게 준비하는데 이제 그런 공구를 살 돈이 없었다고 그래가지고 공구를 빌려가지고 저기 전주 공구 가서 중장비 정비 시험을 봤어요. 근데 운이 좋게도 이제 이게 영접 부분에서 20점이고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80점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부분에서도 한 118점 맞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확률이 이제 그때 그 10명 우리 쪽에서 10명이 갔는데 그 2명 합격자가 2명인데 2명 안에 낀 거죠. 그래서 운이 좋았다고. 그래서 공고를 다니면서 배우는 학생들이 따는 면하고 우리가 따는 면하고는 또 이제 그 성격이 틀리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제 기계에 대한 이해력이 상당히 이제 높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사회생활 도자를 배운다고 이제 몇 달 따라다니다가 군대를 지원해서 이제 그 육군 공병대 그 저 수송 장비과 도자 운전병으로 이제 군대 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포크레인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와서 이제 88년도에 제대를 하고 나와서 이제 도자를 한 1년간인가 이렇게 도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미래 전망이 이제 도자보다는 포크레인이 낫겠다 해서 이제 저기 그 미아리 창신동 현대 아파트인가? 창신동 현대 아파트에서 내 또래가 이제 그 포크레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같이 좀 배우자 해가지고 이제 포크레인으로 전향을 한 건데 그때가 이제 89년도가 될 거예요. 89년도.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서울 그 일산, 분당, 평촌, 성남 그런 그 이성도시 할 때 이제 많이 그쪽에서 이제 일을 많이 배웠죠. 근데 이제 어제 이제 이런 이게 이제 그 극지 연구소를 지원하게 되면 그런 경력 사항들을 적는데 그건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게 이제 우리 중장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뭐 회사의 개념보다 거의 그 회사라기도 중장비 사무실 뭐 그 찾아보면 지금은 이 또 없죠. 자꾸 바뀌니까. 회사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이력서를 써내라 해서 썼는다 해서 그것이 검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검증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 경력 사항에 대해서 어떤 11년 정도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안양에서 자차 사업을 할 때 그거 그 쌍용중기라는 사무실에서 이제 경력 증명서를 이렇게 하나 지금도 있는데 가라로 내라가면 가라로 쓰라면 다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뭐한 건설협회 그 옛날 그 가입됐는데 그 내가 말소해가지고 거기서 할 수 없는 거고 딱 맞게 뭐 세종 기지니까 세종 중기 그래가지고 우리 그 친구 중에 세종이라고 있는데 그 세종 중기를 해요. 저 몽탄에서 그래서 세종 중기 야 친구야, 네 세종 중기 마치 이름도 좋고 세종 중기로 해가지고 내 그 경력 증명서를 하나 발급해달라.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뭐 그런 가라로 그런 게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떤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했던 애들은 그런 그 경력 사항이랄지 그 증명서 떼기가 상당히 이제 곤란하죠. 근데 거의 뭐 가라로 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그 석산이랄지 그런 그 골재장에 이제 근무하는 애들은 뭐 포크레인도 만지고 페로도 만지고 올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포크레인 오래 한 사람은 페로다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뭐 기중기요? 기중기도 이제 기중기도 해봤냐 그래서 아니 기중기 면허만 있지 이제 이게 화상 대화로 그러는 거야. 기중기 해봤냐 그래서
기중기 면허만 있지 현장 운영을 안 해봤다. 그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야죠. 근데 뭐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말을 이렇게 이제 조화 있게 이제 그렇지만은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하고 이제 그런 자기 PR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막 이렇게 막 일하면서 하는데 피곤하기 때문에 막 생각도 안 나요 잘. 그래갖고 이거 밥 먹고 와서 이제 식곤증도 있고 이거 일도 하고 좀 피곤하다고 이제 원래 커피는 아침에 한 잔밖에 안 먹어요. 저녁도 안 먹는다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기 때문에 또 그래서 주량이 얼마냐 그래서 전혀 술 담배를 안 한다. 근데 그 국지연구소는 우리 그 스킹 세종 킹 조지 섬의 어떤 그에서 어떤 연구 기지 내에서도 그 세종 기지의 어떤 그 주류의 어떤 지온이 가장 좋은가 봐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 근데 술이란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의 정신이 이렇게 망가지죠. 근데 사람 무슨 소주 애찬 그러듯이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애찬을 하고 소주 많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 술 애찬을 하고 그러는데 술은 적당히 먹으면 되지 그냥 술이 결국은 술을 부른다고 그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 술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도 있고 막 그렇죠. 과거에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아마 그 술 마시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전두엽의 사고 능력을 이렇게 맞기 때문에 통제력을 잃을 수 어느 순간 통제력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격상 이렇게 좀 조용한 분은 어느 정도 가능한데 그 이중 성격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또 가려내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람을 잘 뽑는다고 하지만은 그게 이제 사람이 사람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이 개입하게 되고 또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혈연, 지연, 학연 해가지고 막 어떤 그 아름아름 그런 걸로도 이제 과거에는 있었겠죠. 요즘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 해서 그런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매우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최근 차에 이렇게 보면은 그 연구대 대원들을 보면 얼굴들이 다 그 와일드하죠. 근데 그 얼굴 보고 뽑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 보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직접 이렇게 대면 대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좀 잘생기고 그래도 그런 좀 헐칠하고 그런 사람들이 좀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술에 대해서 전혀 안 먹는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그 술 좋아하시는 관리자들이랄지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마이너스 요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술로서 어떤 그 인간관계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풀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술을 안 먹어도 이렇게 술자리에서 이제 4차성은 참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대화를 하는데 술을 안 먹는 사람이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사람들의 어떤 군상들이 다 관찰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관찰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또 단체 전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작은 트러블이랄지 그런 거이다.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렇게 욱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싸우는 게 싫고 귀찮고 또 그 싸움도 할 줄 모르고 그리고 그 해봐야 남는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실리가 없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갈수록 실리를 찾아가는 거죠. 실리를.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싸우는 일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이고 욱하는 것도 없어지고 굉장히 침착해지죠. 그래서 어떤 뭐냐면 정적인 삶을 즐긴다고 할까 생각이 이제 깊어지는 거지. 생각이 한마디로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주량이 얼마냐 물어보고 너 같은 경우는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이게 인성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생겼을 경우에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나는 대답을 했지. 아무리 그 사람 이게 여럿이 있다 보면은 이게 남자들의 세계라는 게 알력 다툼 어떤 그 서열 의식이라는 그건 자연적으로 있죠. 그리고 편가르기라는 것도 있고 이게 17명이 가는데 머시마들만 17명이에요. 머시마들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극성이 안 맞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끔 가다가 여성 대원들이 이제 그 의사들이랄지 그 좀 있고 얼동대 하계 얼동대에는 이제 여성 연구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분위기가 괜찮은데 이제 경계 상황에 접어들게 되면은 바깥 날씨가 추우니까 실내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고 정신적으로도 이제 햇빛을 못 보니까 약간 그 스트레스 같은 게 생길 거예요. 생체 리듬이 이제 깨지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바이오 리듬이 이제 이 엉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생체학적인 어떤 트러블이 정신이 영향까지 끼치게 돼 가지고 이렇게 그런 그 대인과의 어떤 관계에서 조그만 갈등이 이제 크게 이제 증폭돼 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로 그 인간에 대한 연구가 있거나 행동 심리학이랄지 행동 심리학 같은 거 그런 게 이럴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왜 그런 반응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알게 되면은 그런 데는 대처 능력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미연에 이제 방지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제 이렇게 미리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이제 내 자랑을 하자면은 우리 이제 보통의 노가다 현장들이 항상 그 똑같은 갈등 뭐 걔네들이라고해서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노가다 현장에서도 항상 똑같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노가다라는 것은 어떤 그 이게 그 뭐야 고용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 계약서를 쓰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순환식이죠. 순환식 근무야.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다가 항상 그 뭐가 안 좋으면은 나간다고. 사람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가장 오래 있는 사람이 나라고. 가장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제일 오래 있는 사람. 끝까지 제일 오래 있는 사람. 그만큼 뭐 성격이 맞든 안 맞든 우리는 그것을 벌어먹으려고 하니까 벌어먹고 살라고 가는 데잖아. 우리 사귀려고 간 데는 아니잖아. 그래서 너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을 때에 갈등 관계 상황이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경우는 어디나 어디 어느 곳에서나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뭐 얻어지는 실리가 없기 때문에 주먹을 한 대 쳐서 뭐 어떤 그 뭐 돈이 생긴다면 그뭐 싸울 수도 있겠죠. 그런 F1인가 뭐 F1이라 했지. 저거 요거 하는 데 가서 그 저 스포츠 그 하는 거 있잖아. 예, 격투기 그거 하는 게 낫겠지. 그래서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제 투지력이 있고 투기력이 있는 사람은 그런 스포츠 투기 종목에 참여해보는 것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좋지 않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파견을 갔는데 거기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어떻게든 이제 풀어야지. 근데 그 문제는 그분들이 그 극지연구소 인사과에서 사람을 잘 뽑아야죠. 근데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 철저한 그 뒷조사 같은 거 할 거예요. 아마 뒷조사 등할 텐데 그 뒷조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게요. 그것이 문제. 옛날에 한번 그 몇 년 전인가 한참 오래된 10년 됐나 근데 그때도 한번 이 직접 면접을 한번 했는데 굉장히 사람을 이상하게 평가를 하더라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그 진짜로 실력이 없는 그런 그 핫바리 정도로 어떤 그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저 새끼가 저 새끼가 아니고 저 사람이 왜 그런 평가를 하는가 그랬더니 세상에 그 어떤 그 뒷조사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 옛날에 그 근무했던 그 양아치 업자가 있는데 그 소총대에 그 새끼가 나한테 그런 거 같은데 그게 뭐 포크레인 호수 하나도 못 건다고 그랬나 봐. 그래서 야, 그 상황이 들어보면 알지도 못한 놈들, 그 장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놈들인데 장비 그 유압 호스도 이제 그 대형 장비의 유압 호스는 좀 이게 손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정비하기가 쉬워요. 근데 소형 장비는 호스는 아래쪽에서 이제 터지게 되면은 이제 그, 그 호스들이 라인이 빽빽해요. 그래서 막 안 터진 것도 풀어야 되고 또 막 조그만 구멍으로 이렇게 하고 막 들어가야 되고 그게 상당히 그 재수 없으면 그런 게 터진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 이제 보고 호수 하나 못 간다 그렇게 평가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전혀 이제 거기서는 내가 뭐 정비 자격증이 있다 뭐 있다 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내색 안 했거든. 너희들 어떤 게 하는 거냐? 뭐 너희들이 그러는데 나를 그렇게 보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나의 어떤 그 훌륭한 지식적 기능적 그런 것 어떤 그 기능 제보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 괘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기에서 그 가장이라고 있는 놈이 나보다 나한테 어떤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를 안 했나 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데 그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그 완벽한 그 해석이라는 것은 없죠. 본인이 직접 하지 않는다.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전문가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요즘은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평가하고 비전문계 환경
환경을 전공하지 않는 자가 환경을 평가해가지고 요즘 뭐 탄소 제로 시대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탄소는 우리 그 대기 중에 0.04%인가 뭐 2%인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막 ppm으로, 그래서 이제 ppm으로 따지면은 뭐 440, 50 ppm 정도의 어떤 그 탄소 농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뭐 엄청 많은 것 같죠. 그 100만 분의 1 단위로 그런 것 같아. 그러듯이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신들에게 맞는 그 사람들, 제대로 된 사람들 뽑으려면은 본인이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죠. 그만큼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사회에서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도 본인이 그만큼 역량이 높은 사람들이, 좋은 인재를 뽑아서 채용을 해서 이렇게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국제연구소에 어떤 그 근무하시는 분, 그 한 분은 잘 모르는, 한 분은 많이 본 것 같아. 뭐, 남극 그 기지 그 근무하시는 그 소장을 역임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이제 상당히 이제 익숙하더라고, 굉장히. 그래서 그분은 좀 얼굴이 익숙하고 한 분은 이제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가 인성 검사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또 기능 검사, 뭐 아니 그 인성은 취미가 뭐냐. 근데 취미는 근데 막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내 취미가 뭔가. 뭐 저는 그 에어소프트 서바이건도 있고, 뭐 여기 뭐 3D 모델링도 막 하고, 막 컴퓨터도 막 여기 뭐 연구하고 독서도 하고, 약간 이게 삶 자체가 취미거든. 그래서 뭐 포크레인 그 직업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 취미고, 그냥 인생이 취미 하나 자체가 인생이 취미, 사는 것도 취미고. 그래서 뭐 특별히 뭐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좀 뭐 만지작 만지는 걸 그 만드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뭐 독서도 좀 한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 기억에 남는 것이 있냐, 지금까지 일해 오면서 일에 관해서 기억에 남는 게 있느냐 물어볼 때에, 그때도 또 그게 생각이 나고, 항상 일이 똑같거든. 그래서 그때 좀 이제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아, 뭐 일에 대한 것도 어떤 추억은 없고, 그 서충도에 갔을 때에 거기 그 분바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스트로마톨 라이트라는 그 지층이 그 뭐야 암석 지층이 있거든. 암석층이 여러 개. 이제 호주에 가보면 이렇게 덩어리 스트로마톨 라이트라는 게 이제 덩어리 암석이 돌로 석회암으로 되는 게 있는데, 서충도에 가는 어떤 그 암석층이 있어요. 근데 그 스트로마톨 라이트가 굉장히 지구 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죠. 그 뭐 10억 년에서 37억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니까 굉장히 우리 시아노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제 최초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지질 연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 자료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겠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식상하니까 좀 이제 억지로 이제 끼워 맞춰서 그냥, 그 소충동에 가니까 스토마토 라이트 그 암석층이 있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기억이 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상을 해보면 그런 게 많죠. 4대강 참여했을 때 여주에서 강 한가운데서 밤에 일하는데, 이게 깜깜한 나이트 불빛에 의지해서 이렇게 준설을 하는데, 양쪽으로 도도한 강물이 이제 쫙 흘러간다고 그러면 좀 무서운 느낌이 들고, 그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신선하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좀 신선할 때는 또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또 우리가 장수돈 침대 최창환 씨, 장수돈 침대 그 하신 그 최창환 씨 어떤 그 전 그 사업체가 아주중기라고, 아주중기 신사동에서 이제 그분과 같이 일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있고, 또 뭐냐 뭐그 하도 금방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영등포 구청 그 지하철 작업을 했을 때의 어떤 그 빔 작업, 이게 빔 작업도 다 우리 포크레인이라는 것은 다 기중 작업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기중 작업 다 돼요. 뭐 우리 남구 세종기지에서 보면은 이렇게 컨테이너 뭐 하역을 할 때, 08 이제 두산 08을 쓰는데, 이렇게 바가지를 떼고 링크로 이렇게 하면 그 컨테이너 정도는 가볍게 들죠. 가볍게 공유 다이아라도 컨테이너 하나, 근데 이제 물건이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 이제 중량이 좀 나가겠지. 그래서 이게 한 2톤 3톤 정도는 이제 충분히 들죠.
2톤 정도면은 가볍게 들겠지. 2톤 정도는. 2톤 정도는 아마도 그럴 거예요. 2톤, 3톤 정도는 가볍게 들 수 있을 거예요. 08 정도는. 그래서 자, 크레인 기중기라는 게 이제 그 기중기는 좀 특성이 이게 조심스럽지만은 그렇게 저작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 포크레인 기중 작업을 이제 많이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 힘의 분배랄지 그 거리에 따라서 이게 중량이 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레인 작업에 있어서도 이제 상당히 거기서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한테 이수 과정에서 약간의 트레이닝만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이 왜 기본으로 하냐? 포크레인이 만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포크레인 기능이. 뭐든지 기종 변경이 다 가능한 그 어떤 만능면이기 때문에 포크레인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극지연구소에서 그 페이로더라고 포크레인만 하는데 기준기가 없는 이유는 뭐 다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게 그래서 경륜이 오래 쌓으신 분들은 일을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뭐 기중 작업, 빙그리 뭐 그런 거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죠. 뭐 그렇게 이제 요즘은 그렇게 실력 있는 젊은 사람들이 뭐 실력이 다양한 경험을 겪어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진짜 그리스맨이라고 해서 몽키로 대가리 맞아가면서 배웠던 그런 시절이 있는 분들은 또 경륜이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느 정도로 실력들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력자를 쓰는 이유는 거기에 일이 뭐 별로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이제 육체적으로 하절기에 육체적으로 조금 좀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좀 바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포크레인 기사는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육체 노동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소에 이제 나같이 항상 일을 끝나면 구보 3, 4km 하고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하고 이렇게 몸을 단련하신 분들은 그런 정도의 어떤 육체 노동은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얼굴이 좀 익숙하다 하신 분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또 이제 기술 면접을 하는데 굉장히 또 그래도 연구소니까 거기에 대해서 20 종류의 어떤 기계를 다뤄야 된다고 그래요. 뭐 리사이클 엔진에서 중장비 포크레인 기본이고 페르다 뭐 설상차 뭐 챌린저 뭐 해가지고 뭐 아우트 모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거기에는 이제 설비 기사가 또 가기 때문에 기간 설비가 가기 때문에 또 기술자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장비는 어쩌면 중장비 대원에게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의 이제 기본적인 직업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 정도는 충분히 아는 것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뭐 어떤 전문가적으로 뭐 엔진의 뭐 폭발 순서, 자수식, 우수식이 어떠냐, 녹화함의 밸브 간극이 조세할 때 뭐 몇 미리냐 그런 거는 뭐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이제 그런 걸 문제 물어볼 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어떤 거기는 남극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시동 관련 분야에 대해서는 좀 질문을 할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상했던 대로 시동이 안 걸렸을 때 어떤 것을 점검하느냐. 근데 그것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설정을 해달라. 어떤 설정을 해줘야 내가 대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키를 돌렸을 때에 세르고 안 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비상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르고 안 돈다. 고쳐야지. 이게 뭐 릴레이가 나갔거나 그냥 세르는 이렇게 메인 CG는 들어가는데 시동이 이제 키를 넣게 되면은 메인이 들어가는데 메인에서 스타트를 넣으면은 이렇게 마그네트가 쳐져야 되는데 세우르 마그네트가 쳐져야 되는데 안 쳐진다. 그러면 뭐예요? 일단 전원은 들어가잖아. 어? 메인 전원은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에, 이게 내가 이제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저 사람이 그걸 자기가 의도한 답이 그거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마그네트를 직세로를 치면 된다.
우리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거 많이 해봤죠. 그래서 그 군대에서 이제 검열을 받을 때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장비도 새 거야 도저가. 근데 이제 이 검열을 하는데 검사관이 이렇게 와서 이제 시동을 걸어보라고 그래. 근데 세차인데 시동이 안 걸려. 세차인데 틱틱 그러는 거야. 틱틱 그러는 거야. 이제 마그네트가 그 뭐야 그 플라이 휠에 이제 그 피니언이 물려야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세로가 휙 돌거든. 근데 이게 그 기아와 피니언의 기아와 그 멍길이 이게 딱 걸려가지고 원래 이게 피니언이 착 돌면서 착 들어가거든. 그러면 이 물리게 돼서 근데 그 참 희한한 거야.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뭐 두 번씩 그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크랭크 케이스에 보면은 약간 이게 구멍이 뚫려가지고 고무마개로 닫혀 있다고 그걸 얼렁 뚜껑 열고 드라이브로 살짝 제끼면 돼. 살짝 제끼니까 이제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건 고장이 아니고 이제 그 우연의 일치로 이제 그렇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당황했겠죠. 근데 나 때문에 이제 그런 저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제 모면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동이 안 걸렸을 경우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직세를 친다. 전원이 들어갔는데 스타트가 안 되면 그 마그네트를 드라이버로 그 있잖아요. 그 세 개인가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직세를 쳐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니까 그게 이제 막 불꽃이 파닥파닥 튀거든. 근데 이제 원래 그 서지 전압이라고 그러는가 뭐 그런 것도 걸릴 수가 있고 요즘은 그 전자 제어 장치잖아요. ECU라고 그것도 100만 원 넘어간다고. 그것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그 회로 내에 서지 전압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만약 엔진에 어떤 오염이 됐을 때에 막 기름 묻어 있고 막 그랬을 때에 막 배선이 따뜻한 배선이 탈 수도 있어요. 배선이 탈 수도 있어. 휴지가 나갔다는 것은 어디가 어스가 돼가지고 단락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 좋다는 얘기야. 근데 막 그런 뭐 화재가 나는 경우는 없는데 원래 원칙적으로 그건 하게 돼 있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그래서 따로 내가 군대에서 삼성에서 나온 SD20이라는 도자가 나왔을 때에 중간 딜레이가 떠 있어요. 중간 딜레이가 있는데 이만한 거 아주 실선 근위선으로 이게 해선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삐삐선이라고 그러지. 군대 삐삐선. 응? 통신선으로 이렇게 따로 빼가지고 이 스위치 이렇게 버튼이 이게 여분으로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키를 눌러야 시동이 걸리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개조를 했죠. 그래서 전기 해로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이제 대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몰라 하여튼 그러한 직세로 치는 거에 대한 것은 경험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거 정도의 아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나로서는 충분한 어떤 그분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대답은 안 했는데 못한 것 같아요. 충분히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수를 받을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현재 어떤 월동대에 인원은 갖추어져 있고 여분으로 이게 다음 이게 일종의 연수 인턴이라고 하는 인턴 그 사람들이 다음 차에 또 누구 이게 뭐냐면 확실한 사람을 이제 뭐 뽑는다고 뽑지만은 그게 또 안 될 수가 또 실력이 없는 사람 오히려 실력이 없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턴으로 이제 3개월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어떤 이수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검증 과정을 거쳐서 저 사람이 충분한 실력이다. 그렇게 했을 때 다음 차에 이렇게 이제 월성대로 이제 또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들의 목적이 이제 그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충분히 갔다 와서 그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지원을 했는데 3개월짜리니까 보내주겠지. 3개월짜리니까 뭐 내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가 이제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나는 이제 나의 어떤 우중을 표현을 했어요. 거기 3개월을 갔다 와서 다음 차에 얼뚱들어서 뽑히는 게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그들이 의도하는 것은 이제 간파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경험들을 쌓는 게 좋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극지연구소 거기에 이제 일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경험들을 이렇게 이제 듣고 그 다음 차에 가서 나는 이제 장보고 기지를 원하죠. 세종 기지보다는 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춥더라도 돈 많이 준 대로 가야지. 돈 많이 준 대로. 세종 기지가 더 이제 생활하기는 더 좋다고 그럽니다. 그게. 예, 장보고 기지는 내가 장씨들하고 또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예, 장보고 그 세종 기지는 이세종인가? 우리 그 친구 이름이 이세종인가 그런 게 세종기지라고 있다고 그래서 이세종이라고 그래요. 예, 이번에 좀 그래 그래가지고 다음에 또 뭐 서류를 좀 완벽하게 해줄 수 없지 않느냐. 네, 근데 나는 내 실력은 됩니다. 그 워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그 일하고 와서 좀 귀찮기도 하고 막 옛날 거 다 꺼내가지고 지금까지 옛날에 막 상세 다 적었어요. 그래도 안 뽑히니까 들라면 되고 말라면 말아라 해서 옛날에 안양에서 근무했던 거 한 10년 정도 최근 근무 2개 정도 그렇게 해놨더니 그래도 서류 전형은 통과시켜 줬어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그 나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그 사용 그 이런 워드도 잘하면은 잘 나올 때는 300타 나오고 뭐 천천히 하면 200타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 뭐 채팅 같은 거 좀 많이 해봐서 그 타수는 많이 나오고 아래 한글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것도 다룰 줄 알고 엑셀도 다룰 줄 알고 근데 옛날에 이제 20대 때 이제 코딩도 좀 배워가지고 컴퓨터에 대한 특성 그리고 컴퓨터도 막 조립해서 내가 쓸 것은 내가 조립해가지고 쓰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능력이랄지 그런 것도 이제 남들보다는 포크린 기사치고는 그 훌륭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 면접은 이제 그러게 이제 그 비상시에 어떻게 시동을 걸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직세로 쳐야 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고 어쨌든 그 만족스러운 면접이 됐을지 안 됐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3개월짜리니까 뽑아 주십시오. 3개월짜리니까 현장에서 검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왜 이제 남극 기지를 가려고 할 때에 주변에서의 어떤 시선은 어떠냐? 그래서 이제 솔직하니 우리가 그 보면 남극 기지에 대한 그 남극 기지에 대해서 그 인지도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시골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간 다음 거기 남극 엄청 추운데 실제로 춥죠. 어저께 보니까 그 장보고 기지가 마이너스 22도고 세종 기지가 하계 기간이라 해도 마이너스 2도고 그러더라고요. 마이너스 뭐 2도 뭐 10도 안짝은 거의 뭐 우리나라 겨울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옷만 작게 입으면 춥지 않고 그 우리가 마이너스 40도라면 뭐 체감을 안 해봐서 내가 체감해보는 게 마이너스 13도까지가 체감해본 것 같아 군대에서 제가 파주가 따뜻하죠. 철원 쪽은 춥지만은 그래서 장보고 기지를 마이너스 40도까지 간다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한마디로 40도라 해도 피부가 노출되면 바로 얼겠죠. 동상 얼리겠죠. 추위라는 것은 우리가 더워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 추워서 죽는 사람 많지.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과거의 온난기에 비해서 오늘날의 온난기가 가장 낮다고 그래. 온도의 증가 속도가 가장 낮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또 빙하기의 어떤 그 중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의 이런 온난기가 오히려 지구의 식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래가지고 지구 환경이 더 좋아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탄소에 대한 어떤 그 온실 효과를 얘기하는데 탄소보다는 어떤 주기가 그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밀란코비치 지구가 이렇게 태양을 타원형으로 도는데 뭐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걸 갖다가 밀란코비치 궤도라고 사이클이라고 그런가? 그러고 이제 그 뭐 지구의 세차 운동이랄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런 게 있고 어떤 그 지구 연대기에서 이렇게 이제 그 빙하코어랄지 빙하코어로 가지고는 그 지구의 과거 역사를 80만 년까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어떤 암석 지층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이런 온난기는 오히려 그 우리의 식생을 인구도 많은 데다가 식생이 좋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식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오히려 살기가 좋아졌다고 그러면 그렇게 살기 좋았다. 뭐 해수면 상승 같은 것은 그런 것은 다 이게 주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인재가 아닙니다. 인재가 그 인재가 아니고 그런 그 순환 주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 영상에서 우리의 세종 기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맨날 그 환경 탓만 하냐, 지구 온난화만 탓하냐. 그래서 뭐 그 학술적인 어떤 과거의 지구의 깊은 역사와 그리고 어떤 그 전개될 미래 같은 것을 제시하지 않고 뭐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인류의 위기에 봉착했다. 그런 그 발표만 하느냐 이 말이야. 몰라 내가 말을 잘 뭐 내 말이 틀릴 수도 있겠지.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뭐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에 가서 우리 과학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고 싶다. 그렇게 그 소개서에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좀 남극 기지에 가서 그런 것도 보고 싶고 그리고 또 싸돌아다니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일이라는 게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삶이 지루해요. 그래서 그런 변화를 좀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또 페이가 높기 때문에 어떤 삶의 또 활력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생활에 또 변화도 주고 이렇게 삶에 좀 크나큰 그런 사이클에서 신선한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3개월은 어차피 이제 물론 바쁜 기간에 같은 그 이렇게 일에 분담이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다음 차에 어떤 대원을 뽑기 위한 하나의 선행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어봐야 3개월이니까 갔다 오는 거니까 뭐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되겠죠.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이제 본인에 대해서 검증을 하시고 다음 차에 또 써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금 내가 이제 좀 피곤한 상태고 일이 바쁘니까 그게 충분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가지고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대고 얘기하면은 또 어, 거기에 대해 생각을 또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 말이 또 솔솔솔 잘 나와요. 그래서 면접 때와 지금의 모습이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뭐 극지연구소 면접 또 그렇게 투 해갖고 올릴 테니까 뭐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알고리즘에서 이렇게 극지연구소에서 이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다음에 봐요.